2장 메모리 너는 누구라는 제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포인트 공부 본격적인 C 언어의 문법적인 포인트 공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포인터는 누구? 메모리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고 했어요. 이 메모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다루는 게 이 포인터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공부하려는 C 언어 좀 더 넓게는 대부분의 이 컴퓨터 구조상에서 요즘 사용하는 운영 체제들이 메모리를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지에 대한 좀 기본 지식이 있으면 포인트 공부할 때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2장에서는 그러한 메모리에 대한 물리적인 메모리, 그 다음 소프트웨어적 관점에서의 메모리, 그리고 C 언어에서 또 구분, 메모리의 사용 영역을 나눠서 사용하는 이 부분 이렇게 좀 나눠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우리 물리적인 메모리의 이해 제목으로 한번 시도해 볼 거고요. 두 번째 소프트웨어 관점에서의 메모리.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시너에서의 변수의 종류에 따라서 메모리의 영역들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이렇게 해서 먼저 메모리 관점으로 한번 정리를 하고 그리고 다음 장에서 이제 포인터에 대한 C 언어 문법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물리적인 메모리 이 말은 이제 우리 컴퓨터 하면 보통 제일 먼저 컴퓨터를 사야 되잖아. 그래서 뭐 조립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달려 있는 어쩌면 눈에 보이는 이런 하드웨어적인 장치 이거로 보면 돼요. 물리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런 하드웨어 장치를 언급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컴퓨터 속에는 메모리라는 게 있는데 우리는 보통 메모리 하면은 이 램, 랜덤 액세스 메모리 이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게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그런데 더 자세하게 이제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나머지 다른 종류들의 메모리도 존재를 하고 실제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건 이거는 뭐 당연히 하드디스크 또는 SSD 같은 이와 같은 보조 기억 장치로 사용하는 얘네들도 큰 범주에서는 메모리에 포함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름의 역할이 또 메인 메모리와 좀 더 차별화되는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고 다음 핵심 되는 게 램 메모리 해서 랜덤 액세스 메모리라고 표현을 돼 있는 걸 우리 램이라고 하고요. 다음 캐시 메모리와 레지스터라는 이름의 메모리도 존재해요. 그래서 조금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CPU를 이렇게 살펴볼 때 보면 중요한 살펴보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캐시 메모리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어느 정도의 크기의 캐시 메모리가 들어있는지 이걸 또 살펴볼 수 있거든요. 거기에서 말하는 그 캐시 메모리, 캐시에 해당이 될 거예요. 이와 같이 한 4종류로 우리는 대부분의 컴퓨터에 들어있는 게 이렇게 된대요. 그러면 이것들의 이제 역할들을 우리가 한번 더 살펴보면 여기 하드디스크나 SSD 얘네들도 이 메모리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뭐 이걸 이용해서도 사실 컴퓨터를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회사들은 이걸 운영체제에서는 이걸 메인으로 삼지는 않아요. 그래서 속도 면에서 이 램 메모리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속도라는 게는 데이터를 기록을 한다든지 기록되어 있는 데이터를 읽어낼 때 걸리는 시간들을 얘기하는데 이럴 때 많은 차이가 생긴대요. 최근에는 SSD는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그래도 램에 비해서는 아직도 더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램을 메인 메모리라고 하고 HDD나 SSD를 보조 기억 장치로 부르게 된대요. 이렇게 해서 보조라고 하는 이유가 램은 우리가 컴퓨터 전원을 켜면 그때부터 이곳에 데이터들이 올라가서 읽고 쓰고 하는 동작이 이루어지는데 전원이 꺼지면 그동안 올라갔던 것들이 다 사라지게 돼요. 사라지게 되는데 그러면
이것만 있게 된다면 우리가 운영체제를 설치했어. 또는 내가 MS 오피스 프로그램을 설치를 했다면 그러면 전원이 꺼지면 설치했던 게 다 사라진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러면 또 다시 매번 할 때마다 다시 설치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어디에 HDD나 SSD에 설치가 저장이 된다는 거야. 컴퓨터가 켜진 상태에서 이곳에 저장을 하고 운영체제도 저장을 하고 이런 것도 어플리케이션도 저장이 되어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새롭게 이제 컴퓨터의 전원을 켠다면 컴퓨터는 제일 먼저 이 하드디스크 쪽에서 운영체제를 메모리상으로 로딩을 시켜서 그리고 그 운영체제를 동작을 하게끔 이렇게 그러면 운영체제가 올려주는 이 단계까지는 그 이전에 컴퓨터 보면은 뭐 바이오스 프로그램도 있고 이런 이제 앞 단계에 또 이렇게 펌웨어 수준의 프로그램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것들이 운영체제를 올릴 수 있게끔 도와주고 운영체제가 올라가고 나면 이제 운영체제가 메모리랑 모든 컴퓨터에 붙어 있는 모든 디바이스에 대한 동작을 맡아서 이제 제어를 해주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역할, 서로 하드디스크와 그러면 램 메모리와의 관계, 이 두 개는 이제 역할 분담이 확실하게 됐죠. 이렇게는 이제 역할 분담이 준비가 됐는데, 그러면 이제 캐시와 레지스터, 이건 누구냐? 한번 보면, 이렇게 하드디스크 램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앞에서 말로써 설명을 했던 것처럼 이와 같이 CPU와 램이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로딩되고 나면 이 두 관계에서 데이터를 읽고 쓰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구적으로 기억해야 될 게 있으면 또 램을 통해서 있는 데이터를 CPU가 하드디스크에 라이팅을 하고 이와 같은 과정. 그리고 컴퓨터를 껐다가 다시 켜게 되면 그러면 이제 CPU가 펌웨어의 다른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서 하드디스크에 있는 운영체제 관련된 데이터들을 코드들을 이 램상으로 올려주고 그리고 나서 CPU가 이제 운영체제를 동작을 시키게끔 이와 같은 과정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CPU와 하드디스크를 놓고서 보면 이제 이와 같은 관계에 컴퓨터가 동작이 되게끔 된다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두 개의 하드디스크와 램과의 관계는 조금 전에 앞에서 설명한 걸 다시 글로 한번 표현을 해놨으니까 여기는 이제 넘어가고 자 그러면 캐시와 레지스터 이것들을 한번 살펴보는데 자 이걸 보는 캐시와 레지스터라는 걸 사용하는 게 그 이유가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실행을 하게 되면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행을 하게 되면 그 안에는 자주 사용하는 코드가 있고 그렇지 않은 코드가 존재하게 된대. 이걸 이제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한 10에서 20%의 코드가 전체 프로그램 실행 시간의 한 90% 정도를 차지한다는 연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코드에서 1, 20%는 상당히 자주 사용이 되는데 이게 램상에 놓여 있다면 여기 램상에 코드가 놓여 있으면 이걸 CPU와 읽고 쓰고 하는데 이건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다는 얘기는 회로상의 이 선을 통해서 데이터를 서로 주고 받고 이렇게 하는 선이 떨어져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빠르긴 하지만 이것도 엄청 많이 일어나게 되면 이곳에서 소요되는 시간이 아깝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 1, 20%에 해당되는 이걸 이제 여기에 있는 역할을 했던 걸 이 내부에다가 메모리를 CPU 내부에 같이 넣어둔 거야. CPU 내부에 이제 메모리를 더 넣어서 해놓으면 그러면 이제 1, 20%에 해당되는 아주 자주 사용하는 것을 이 캐시 메모리가 허용하는 만큼 이곳에다가 넣어 놓으면 그러면 실제 계산을 하는 ALU, CPU의
이 캐시에서 데이터를 읽고 쓰고 하게 됨으로써 훨씬 더 성능이 올라간다는 거죠. 이게 이제 캐시 메모리라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특성에 기인해서 컴퓨터 성능의 향상을 위해서 캐시라고 하는 이름 붙인 메모리를 CPU 내부에 추가를 해서 속도양, 성능을 개선을 시킬 수 있다는 거야. 자, 이렇게 사용하는 게 캐시 메모리야. 자, 캐시는 이렇게 메모리 상에 들어가는데 사실 이 그림에서 또 보여주듯이 캐시가 ALU와 직접적으로 ALU가 캐시에 있는 걸 직접적으로 가져가는 건 아니에요. 레지스터라는 이제 CPU가 계산할 때 사용하는 메모리 영역인데 이곳에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오고 ALU가 읽어가서 사용이 되게끔 이렇게 사용되는 게 캐시와 레지스터의 역할들이 된다는 거야. 그럼 이 레지스터 같은 경우는 그래서 현재 이제 CPU 내부에 우리는 캐시 메모리라는 게 들어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CPU의 성능을 따질 때 보면 이 캐시 메모리의 크기도 한번 살펴봄으로써 이 CPU의 성능을 판단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코드들을 이 캐시 메모리에 일부 저장을 해두고 사용함으로써 램에서 매번 읽고 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시간 소모를 줄여주는 기능을 하게 된대. 이렇게 해서 캐시가 컴퓨터의 성능을 향상시키게끔 만들어준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얼핏 이런 생각이 저 캐시를 아주 크게 만들어서 그냥 그 안에서 막 다 돌려버리면 훨씬 더 빠르겠네. 그렇죠. 당연히 더 빨라지겠죠. 그렇지만 CPU라는 게 어떻게든 좀 더 작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 그런데 그 안에 메모리를 자꾸 더 많이 넣는다는 거는 비용이 더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캐시 메모리는 캐시를 아주 크게 해서 모두 캐시에 넣고 쓰면 더 좋지 않겠냐 하겠지만 이때 이제 고민해야 될 게 비용. CPU를 만들 때 이 메모리를 이 안에 넣음으로써 들어가는 그런 비용들, CPU의 성능이라든지 기타 얘의 크기에 따라서 고민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다 크게 넣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이제 서로 가장 중간 지점을 잘 찾으면 비용과 성능의 중간 지점, 흔히들 가성비라고 하죠. 그런 가성비를 따져보는 거예요. 가격 대 성능비를 따져서 가장 적절한 거에 맞춰서 이제 넣게 되는. 그래서 CPU에 이제 캐시를 넣으면 램 용량 대비 램보다 더 비싼 비용을 치러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비용과 성능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게 현재 컴퓨터들의 사용의 원리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물리적 메모리 관점에서 한번 메모리들을 살짝 살펴봤어요. 안에 이제 이것들이 어떤 원리로 움직이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더 나중에 뒤에 공부해서 컴퓨터 구조 원리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게 되면 그때 더 따져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메모리라는 걸 보면 레지스터는 가장 희소하죠. 희소한 상태. 그리고 레지스터는 나중에 이게 각각의 메모리가 특정한 임무가 주어져 있어요. 이곳에 있는 거는 어떤 임무의 역할의 데이터다.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캐시 메모리에서 준비가 될 수 있고, 그 다음 메인 메모리, 램,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나 SSD의 보조 기억 장치로 사용되는 것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다 묶어서 메모리라고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레지스터는 빼더라도 캐시까지 이 영역에 있는,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중에 이런 것들까지 좀 더 결합을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물리적 관점에서 보는 메모리들에 대한 얘기가 될 거예요. 자, 한번 여기까지 한번 메모리를 살펴보고, 그리고서 이제 우리는 소프트웨어 관점에서의 메모리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